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신경 써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들과 신경 써봐야 될 것들,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오늘 장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 관세 협상,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한미 관세 협상.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다? 시간 싸움이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대로 득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시간이 좀 지체되면 지체되는 대로 또 그에 따른 득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되는데 오히려 빨리 끝난다고 하면 시장이 많이 놀려 있었기 때문에 가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점핑할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겠지만 최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호했던 종목군들과 관련돼서는 조금 시간을 끌어주면 끌어줄수록 교차 상승과 순환매 성향도 자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두 번째 지켜봐야 될 것들은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전역의 경제 상황을 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역 연은장들이라든가 주요 인물들만 생각을 하지만 연준에 몸담고 있는 인원들은 정말 순회 중에 순회들만 모아서 4천여 명의 직원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경제 지표들을 딱 수집을 해가지고요. 우리 관할 구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그게 위로 올라와서 해당 연준 지표로 발표가 되게 되고 그런 해당 지역 연은 총재들의 수치를 모아서 베이지북과 FOMC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지북 각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몇몇 지역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여지고 몇몇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주요 은행장들의 발언도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급, 급변할 수 있는 시장 수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주목해서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현물 수급, 선물 수급, 옵션 수급 전체 흐름과 관련돼서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포지션 유화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개인 수급이 2천억 오늘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추경 매수에 좀 가까운 패턴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마이너스 1234억 매도가 발생을 했고요. 현물 차익 실현성 매도 그리고 단기 수급 조정을 하기 위한 포지션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관계에서는요. 이제 증권과 투신을 이야기하는데 증권 투신 쪽에서는 203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현물 시장에서 연기금 쪽에서는 마이너스 563억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금융 투자가 주도를 하고 있고 ETF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이 현물 방어성 성향이 조금 짙었다. 그럼 반면 포지션을 해석을 할 때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롱 해지 해제 또는 차익 거래 조합으로 조율을 하고 있어서 올라오나 내려오나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파생 시장에서 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단기 반등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이번 금융 투자들의 매수에 가장 주가 됐었고요. 개인들만 좀 기대감이 반영된 심리 매수가 좀 강했었습니다. 선물 포지션을 요약해 보자면 개인은 마이너스 1,465억, 좀 고점을 경계해야 되는데 보수적인 진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오늘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3,564억. 강한 방향성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포지션에서는 후반부에. 하지만 전체 추세와 관련된 부분은 해칭성 매물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관도 마이너스 2,300억의 롱해치 성격의 변동성을 대비한 보수적 대응이었었다. 그러니까 선물이 지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느 한 방향을 보고 이제 간다기보다는 외국인 중심의 선물 매수는 좀 상방 전략으로서 조금 짜가고 있지만 전체 위아래 밸런스를 잡아서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또 특정 330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속 좀 막힌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 기관 입장에서 좀 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옵션을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콜옵션이 300콜 같은 경우, 330콜 같은 경우에는 1,700계약, 332콜 같은 경우에는 2,200계약 정도, 335콜 이상에서는 미결이 좀 급감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느 선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어느 선에서는 제어가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풋옵션과 같이 섞어서 보자면은 322.5, 325 요 사이의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330과 332.5 요 밴드 내에서 지수가 올라오면은 조금 쉬어간다거나 종목군들의 체인징이 벌어질 수 있는 하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2에서 32.5, 325.5, 322.3 요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좀 변동을 잡고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 만약에 저 구간을 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훅 하고 찔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깊은 하방 이탈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깊은 하방 이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포지션을 짜고 있을 때는 적정선에서의 하락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로 스위칭을 한다거나 또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남겨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라가는 주식 아침에 뜨는 종목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장중에 나올 수 있는 흐름 중에 눌림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오늘장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내일장과 모레장에 거쳐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대기하셨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콜, 롱, 풋, 숏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단기 상방 지향석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롤링 전략, 올라오면 또 내려오면 롤링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외인과 330과 332 이익 구간, 322.5 그리고 325 구간 방어하는 구간 더 내리지 않게. 하지만 그 구간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내리건 올리건 이분 구간에서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터지면 훅하고 물량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인내심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짜여져 있는 수급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을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4.33% 수준으로 재상승을 해서 만약에 더 큰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시장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중동발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지 될 거고요. 외국인 현물 매도와 콜롱, 풋숏 구조의 흐름이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장중 강한 흐름보다 내일장도 갭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발을 준다거나 또 모레장도 갭상승을 하고 들어온다거나 장중에 훅 하고 들어와서 반발한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물론 수치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매수 구간은 56,500원부터 58,000원 사이 어느 구간에 집어 던져온다고 해도 매수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냥 모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확 물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를 해보시고 기준가는 53,700원, 상방 리턴이 57,900원, 그리고 2차 상방 리턴 6만 원대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어디까지 보느냐, 62,500원이라고 하는 임계점까지 여러분 가져가시는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포트의 비중 한 10% 정도로 채운다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미만 5%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함께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SK텔레콤을 단순하게 통신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통신주로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 고점 아직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랬죠. 그때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현실 사회지만 지금은 그 땡겨왔던 미래가치 모멘텀 갖고는 그 고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AI 성장 잠재력,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SK텔레콤을 새로운 통신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AI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얼마나 주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 실질적으로 AI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익 성장성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부터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SK텔레콤 괜찮다고 보고요. 차트를 잠깐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00원 위에 구간이 있죠. 핑크라인 62,500원 구간까지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고 구간 모닝브리핑과 공개방송에서 세부 사항들 다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에도 찾아뵐 텐데요. 내일장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